여기 여러 유형의 기억들이라는 챕터가 있는데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단, 사랑에 대한 기억은 조금 복잡한 성격을 띈다. 사랑했던 사람과의 추억은 캠코더로 찍은 동영상이 아니라 뒤죽박죽 뒤섞인 폴라로이드 사진에 가깝다. 상처 뒤에 잠복해 있던 낱장의 사진 같은 기억이 제멋대로 튀어나와 아픈 가슴을 콕콕 후벼파기 마련이다. 특히 흐지부지 가슴에 묻어야 했던 첫사랑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누구나 첫사랑의 첫만 발음해도 가슴이 덜컥 내려가는 순간이 있으며 함께가 아니라 함께였다고 회상하는 순간 과거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기 마련이다. 옛 사랑의 기억이 미치는 정서적 자장은 생각보다 넓다. 게다가 잊을만 하면 날아드는 스팸 문자처럼 시도 때도 없이 출몰한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주장한다. 인생을 효율적으로 살기 위해선 기억력이 중요하지만 사랑의 상처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망각력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어떤 이들은 상상한다. 옛 연인의 기억을 마음 내키는 대로 지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이런 얼토당토하는 소망을 실행에 옮기는 남자의 이야기를 그리는 영화도 있으니 미셀 공드리 감독의 이터널 선샤인이다. 헤어진 연인에 대한 기억 때문에 괴로워하는 조엘은 족집게로 새치를 뽑듯 아픈 기억만을 선택적으로 없애준다는 회사를 찾아간다. 하지만 추억을 도려낼수록 가슴 깊이 남아있던 추억의 조각들이 꿈틀꿈틀 되살아나 그를 괴롭힌다. 하긴 상처란 것이 이별의 아픔을 정면으로 맞으며 몸부림친 흔적인데 어찌 쉽게 지울 수 있겠는가. 그런 기억은 옷에 묻은 얼룩을 세척제로 지워낸 말끔히 씻어낼 수는 없다. 아니, 지우려 하면 할수록 더욱 선명해질 뿐이다. 살면서 기억력이 정말 중요한 것 같기는 한데 때로는 잊고 싶은 기억들도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망각력 또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기억을 왜곡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너무 고통스러웠거나 힘든 기억에 대한 거는 자체적으로 뇌가 좀 지우려고 하는 현상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너무 아팠거나 힘든 기억은 아예 그 부분을 통째로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사랑이 좀 많이 그런 부분 같아요. 좀 만나고 이제 사랑할 때는 굉장히 행복하고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순간이다가 헤어지고 나면 그 아름다웠던 순간들이 계속 기억이 되면서 상처를 파고 계속 아프게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 지인 중에 한 명도 최근에 이별을 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좋아했었는데, 뭐 집안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맞지 않아서 헤어지게 됐다고 해요. 근데 그거를 저도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 뭐 새로운 사랑으로 이 사랑을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하기에는 그 기억의 깊이가 너무 깊고 짙어서 쉽게 제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랑의 아픔이라는 건 쉽게 위로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혹시 어른이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여기에 그런 챕터가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어른이 된다는 것. 학창시절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다. 어른의 사전적 의미도 제대로 몰랐지만 마냥 되고 싶었다. 그래서 어른 흉내도 내봤다. 어른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열심히 내달렸다. 그러던 어느 날 어른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날 어른으로 인정을 해줬다.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살폈다. 전보다 천천히 걷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했다. 불현듯 궁금증이 치밀어 올랐다. 도대체 어른이 뭐지? 순수함을 포기하는 건가? 낙관과 비관을 되풀이하면서 현실에 무뎌지는 것인가? 아니면 삶의 다양한 가치를 획득해 나가는 걸까? 꿈과 현실의 괴리를 인정하거나 반대로 외워나가는 것일까? 그것도 아니면 세상을 다 알아버리는 것? 사실 어른이 되는 것 자체는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다. 어른으로 자라야 한다는 발상은 어른인 사람이 어른이 아닌 사람보다 무조건 우월한 존재라는 조금은 헐거운 논리를 바탕에 깔고 있다. 어른이 꼭 될 필요는 없다. 제대로 된 어른은 나 어른이야 라며 어른 대접을 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는다. 그냥 어른답게, 그답게, 그녀답게 행동할 뿐이다. 어른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진짜 내가 되는 것이 아닐까. 어른이라는 게 왜 뭘 때문에 뭘 기준으로 어른이라고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30이 넘으면 어른인 건가? 뭐 결혼을 하면 아이가 있으면 도대체 뭐가 어른과 어른이 아님을 구분지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되게 존경하는 분이 어른이 된다는 건 독립을 한다라는 것인데 내가 어떤 신체적으로나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남의 도움 없이도 한마디로 부모님의 도움 없이도 내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상태를 어른이라고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말에 굉장히 동감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뭐 여러 엄마 돼도 20살만 돼도 내가 이제 다 할 수 있으니까 난 어른이야 라고 하지만 사실 그때까지도 부모님에게 있어 경제적인 도움을 계속 받아야 하는 나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혼자 결정하기보다는 그때까지도 아직 부모님, 어른들의 의견을 좀 구하고 함께 결정하고 생각할 부분을 함께 상의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정한 어른이 된다는 건 정말 나다워지는 것, 그리고 타인의 도움 없이 온전히 내 스스로 내가 해결해서 내 의지로 어떤 일들을 헤쳐나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 좋은 챕터가 있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몸이 말을 걸었다 라는 챕터고요. 한동안 언어의 온도 원고 작성에만 매달렸더니 결국 몸에 탈이 났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고 온몸이 찌뿌듯했다. 콧물도 심했다. 나이아가라 폭포수처럼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두통은 더했다. 섬세한 성격의 국가대표 사격 선수가 내 오른쪽 관자놀이를 관역으로 삼아 날카로운 바늘로 쿡쿡 찌르는 것 같았다. 한눈만 팬다는 영화 주유소 습격 사건의 명대사가 떠올랐다. 새벽 1시쯤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다. 모르고 누웠다가 똑바로 누웠다가 하면서 밤새워 뒤척였다. 순간 몸이 내 말을 거는 것 같았다. 그동안 쌓인 불만과 짜증을 쏟아내며 칭얼거리는 것처럼 들렸다. 이봐요 이 작가, 내가 참을 만큼 참았어. 당신의 눈도 손도 두뇌도 정말 피곤하단 말이야. 이제 좀 쉬게 해줘요. 당신도 나도 알파고가 아니란 말이세. 뜨끔했다. 긴 문장에 쉼표가 필요하듯 우리 몸도 휴식이 필요하다는 당연한 사실을 잊고 산 것인가 싶었다. 내 몸에, 특히 소우주로 불리는 내 뇌에 미안했다. 그래서 혼잣말하듯 중얼거렸다. 그래,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게. 네가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을게. 꼭 감지할게. 베개를 베고 자세를 고쳐 누우면서 이번 주말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을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우린 무엇을 중단하거나 멈추는 데 익숙하지 않다. 나를 헤아리는 일에도 서툴다. 소셜미디어로 타인과 소통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면서도 정작 자신과 소통하며 스스로 몸과 마음의 상태를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은 드물다. 나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 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살다 보면 싸워야 할 대상이 차고 넘치는데 굳이 나를 향해 칼끝을 겨눌 필요가 있을까 싶다. 자신과의 싸움보다 자신과 잘 지내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게 좀 재밌더라고요, 저는. 이게 비단 이 이기주 작가님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이런 현대인들의 일반적인 모습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빨리빨리 많이 더 앞서 나가기 위한 것에는 너무나도 다 잘하죠. 일도 하고 자기계발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해야 될 일들이 너무도 차고 넘쳐요. 하지만 내 몸을 위해서 한 번쯤 쉬어가는 거, 그건 굉장히 인색한 것 같아요. 이게 제 아는 분이 말씀 주신 건데 요가 학원을 다니신대요. 근데 거기에서 만나 뵌 분이 강사님이 굉장히 도인의 이런 외형을 가지고 계셨대요. 긴 흰 머리가 어깨까지 내려오는 흰 백발에 수염이 있고 어디 산에서 꼭 내려오신 분 같은 느낌을 가지고 계셨대요. 강사님이셨는데 어느 날은 이제 제 지인분이 운동을 마치고 가려고 하던 찰나에 오셔서 요새 운동 좀 어떠세요? 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네, 괜찮아요.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주에 몇 회나 하시나요? 해서 주에 2회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대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주 3회 깊이 있게 좀 운동을 해보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지인분이 아유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2시간도 너무 힘든데 라고 하셨대요. 그러자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오늘도 회사 가서 10시간 동안 일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고작 일주일에 2시간 정말 온전히 내 몸을 위한 시간을 쓰는 게 뭐가 그리 아깝습니까? 내 몸을 위한 정말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에 인색하지 마세요 라고 하셨대요.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머리가 띵한 거예요. 저도 운동한 시간에 조금 아껴서 책도 읽고 자기계발도 하고 내 밀린 일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저도 해요. 업무나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가장 최하위에 우선순위에 두게 되는 게 바로 운동이에요. 사실 몸이 저의 건강이 없으면 이 일들을 다 할 수 없는 건데 그거를 가장 뒷전에 놓고 난 언제까지나 건강할 거야 문제 없어 라고 하면 일에만 매달리는 게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 몸에게 굉장히 미안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